매주 월요일은 이분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월요일의 남자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이 스펙타클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국내에서 첫 1억 원을 돌파를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표정이 그리 밝으시지 않은 걸 보니 보유하고 계시진 않은 걸로 추측이 됩니다만 맞습니까? 예, 저는 주식만 하기에도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은 그냥 쳐다만 보다가 좀 놓쳤는데 네. 일단 뭐 상승세의 경우에는 뭐 사실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현물 ETF의 승인 이후에 수급이 크게 좀 개선이 됐고 이게 기초자산을 좀 편입하다 보니까 이 유입액이 일평균 채굴량보다 더 많이 유입되면서 오히려 이 확대폭들이 좀 더 단계 더 커진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4월 달에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접어든다. 그래서 일별 비트코인의 채굴량을 하루에 뭐 900개 정도라고 하는데 4월부터는 절반인 450개 정도만 채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못 사면 4월부터는 값이 더 오른다. 이런 어떤 무언의 어떤 압력, 압박 이런 부분들의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동조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가장 큰 요인은 현물 ETF에 대한 이 유입액. 그래서 ETF가 처음 기초자산으로 편입되기 위해서 코인을 사야 됩니다. 그 유입액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상승폭 안에서에 대한 이 낙수 또는 확대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의 연관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주, 크게는 우리가 뭐 가상화폐의 관련주는 크게 뭐 두나무 관련주 그렇죠. 또는 업비트, 코인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코인 거래소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지분 투자 가치에 대한 1억 부각 여기서 더해져 가지고 뭐 두나무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고 STO 관련 종목들은 사실 그 상승폭들이 좀 그리 크진 못했어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 기점에서 금요일 정도에 일부 차익 매물이 좀 시장이 좀 많이 출현이 좀 됐었다가 오늘 다시금 추세가 좀 더 전환이 좀 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나무 관련주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좀 강조를 좀 드렸던 것처럼 가상화폐가 올라간다고 해서 해당 종목의 가치가 계속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기대감들은 저는 충분히 현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조정 관점에서 추가적인 어떤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편입 효과를 좀 누려보고 싶다. 이런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연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처들의 IPO, 올해 IPO 모멘텀, 뭐 토스뱅크라든가 야놀자, 두나무는 결국에는 업비트의 이 거래소 외형이 굉장히 좀 커지면서 미국 상장 시 이 보유 지분에 대한 가치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을 좀 수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의 보유 가치, 즉 공정 가치가 이 이익으로 좀 더 반영이 되면 기업의 외형이 굉장히 좀 커 보이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별화해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장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안 올랐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장인데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체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들 보면 코스피가 오늘 0.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0.31% 상승 마감을 좀 했어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더 견고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차이점이 있었던 건 실업률이 굉장히 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재, 이게 악재인지 후재인지 굉장히 좀 헷갈리는 애매모호한 부분이었지만 미국은 결국에 이 부분을 조정의 빌미라고 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에 강했던 일부 반도체주, 여기서 뭐 대표적인 엔비디아가 차익 매물을 좀 쏟아내는 결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이고 우리 증시 역시도 이 단기에 굉장히 좀 강했던 섹터가 좀 반도체주였기 때문에 반도체주 안에서도 HBM, 온디바이스 AI, 뭐 CXL 관련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소화되는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장의 좀 특징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보자면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좀 조정의 폭이 좀 더 깊었다라고 좀 이야기했던 대표 종목인 종목들이 뭐가 있었죠? 엔터주. 엔터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3분기 그리고 4분기의 기저 실적이 굉장히 나쁘진 않았는데
1분기에 관련된 어떤 이슈, 거기다 뭐 마약 이슈도 있었고 그렇죠. 주요 아티스트의 뭐 재계약 관련된 뭐 노이즈 이슈, 그다음에 열애설도 SM도 있었고. 사실 뭐 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련된 어떤 이 노이즈 이슈가 계속 있었다 보니까 엔터주가 사실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많은 낙폭을 좀 실현하게 됐었고 오늘 추세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전환은 저가 매수에 관련된 어떤 매력도 이 부분도 좀 포함이 됐지만 올해 상반기 뭐 딱히는 뭐 4월부터 본격화된 신규 주력 아티스트들이 뭐 컴백하거나 신인 아티스트들이 이제 출격을 앞두면서 어떤 기대감들을 수반하면서 전통적으로 어떤 공연, 음반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들을 수반하면서 오늘 엔터주가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전이 간만에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원전의 경우에는 미국 안에서에 대한 대권 주자가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혜 업종은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원전이었죠. 그래서 AI 개화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량에 대한 이 비중이 굉장히 좀 커지다 보니까 전력 수급이라는 이 난이 2027년도에 시장의 화두로 좀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력 설비,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좀 강했고요. 오늘 원전 섹터의 어떤 낙수 효과를 좀 작용을 했는데 저는 큰 틀에서 본다면 최근 조정폭이 좀 더 컸던 태양광, 풍력도 바닥을 찍고 전력 수급이라는 어떤 기본 틀 안에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서 엔터주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잠깐의 이제 낙폭을 기회로 삼을 투자자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엔터주보다는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태양광, 원전 이쪽을 생각하는 게 더 좋겠네요. 태양광 원전 풍력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각각의 개별 이슈가 조금 다르다 봐요. 전력을 수급한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인식은 위험하지만 굉장히 원전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체 이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찬성론이 굉장히 좀 더 커지고 있는 흐름들이고 여기서 안전성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그래서 소형 원전 SMR이죠. SMR을 효율적으로 좀 더 건설하고 여기에 전력 수급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 이 부분에 관련된 초점들이 좀 나올 텐데 지금 풍력과 이 태양광의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적인 주자인데 이게 미국의 대권 주제에 관련된 정책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재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내지 백지화하겠다. 이 부분이 최근에 풍력이나 태양광의 주가 하락에 어떤 큰 영향으로 좀 작용했던 대선 리스크 부각이 좀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다만 좀 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친환경 정책 수혜는 지속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은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이런 우려감들이 사실 조금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위축시키는 어떤 배경으로 좀 작용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차이점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정부가 5년간 유망 배터리 개발에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배터리 업계에 큰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표님은 이 업계에 대한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오늘 이 뉴스가 사실 새로운 어떤 이슈 때문에 마치 시장의 새로운 역량으로 좀 작용을 한 것처럼 시장이 인식을 했어요. 근데 좀 애석하게 이게 이미 지난 11월 산통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1,172억 원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현실화가 됐고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황화물계 배터리에 관련돼서 국책 지원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금액으로 보면 1,170억 주고 무슨 개발을 얼마만큼 더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반문이 좀 있을 수는 있죠. 다만 여기서 확인해야 될 포인트는 이 민과 관이 같이 공통된 어떤 인식 하에서 차세대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여기에 정부도 도움을 주겠다. 이런 뉘앙스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배터리셀 3사가 지금 현재의 이 3원계 배터리의 단점이죠. 더위가 많은 날 폭발성에 대한 위험이 있고 굉장히 추운 날은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연비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주 추운 겨울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주행 중에 차가 불이 번지고 폭발하는 그런 어떤 화재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단점들을 좀 극복하는 이 차세대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인데 현재 이 양극재와 음극재, 전액, 분리막 이 2차 전지 4대 요소 안에서
전해가 분리막이 빠지고 여기서 고체 성분의 고체 전해질이 좀 대체가 좀 되면 에너지 밀도가 좋아지고 그래서 폭발성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차량의 효율이 굉장히 좀 좋아진다는 관점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 그래서 최근 이 인터 배터리 안에서도 삼성 SDI가 2027년도 대량量산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 시제품이 좀 나와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도요타가 시장 공략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를 보면 지금 1위와 2위 격차가 거의 뭐 한 1년 6개월 정도예요. 양산 관점에서. 다만 삼성 SDI가 현재는 보유 특허가 좀 더 많다는 점 그리고 생산 캐파 관점에서는 도요타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다는 점 이런 차별화가 좀 있습니다. 삼성 SDI 지금 이 시점에서도 올라타도 될까요, 대표님? 저는 삼성 SDI는 충분히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2차 전지의 이 지난해 상반기에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폭을 좀 가져왔던 종목들. 네. 대표적으로는 좀 양극 소재사의 이 상승폭이 좀 컸었고 배터리 셀 3사의 현재 주가 지수를 보면 고점 대비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죠. 그래서 삼성 SDI가 최근에 상승을 했던 이런 배경적인 측면을 보면 이제 40만 원대에 안착을 한 겁니다. 과거 3년 주가 안에서 보면 30만 원대 진입을 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의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큰 낙폭 과대 구간에 좀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삼성 SDI는 물론 전기차 수요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해도 실적적 베이스는 굉장히 좀 부진한 실적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또 4680 배터리라는 새로운 이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좀 개량된 그런 고함량 배터리의 어떤 출시 이 부분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뭐 한 2, 3년간은 우리가 좀 모아가는 전략 하에서 삼성 SDI는 관심 갖기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가 테슬라의 하락으로 인해서 2차 전지도 쭉 급락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2차 전지의 바닥이다 아니다가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증권가에서는 전망이. 대표님은 그럼 지금이 바닥이고 조금씩 올라타도 된다라는 쪽의 의견이실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라고 하면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 카테고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만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양극 소지사. 에코프로벤, LNF, 포스코 피처엠이 있죠. 그다음에 배터리 셀 3사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 있죠. 그래서 배터리 셀 3사, 양극 소재사 3사, 그다음에 나머지는 2차 전지의 부가 소재라고 해서 음극지도 있고 전도체도 있고 분리막도 있고 이렇게 부가 소재사와 좀 더 이게 세분화해서 그래서 이제 3가지 섹터로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보는데 일단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단서가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리튬 가격이 전년 뭐 고점 대비 거의 뭐 한 78%, 8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양극재의 판가가 하락했고 이익 개선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리튬이 다행히도 지금 키로당 100위안을 회복을 해줬고 여기서 점진적으로 좀 더 상승을 해준다면 양극재 판가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 이 부분은 이익 감소 효과가 진정될 수 있고 여기서 다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시그널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양극 소재사의 가장 큰 부분들은 리튬 가격이 안정화 내지 추세 전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배터리 셀 3사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자동차 판매량과 좀 밀접한 연관 관계가 좀 있다고 보는데 지금 GM과 포드의 경우에는 일부 전기차 공급 비중을 축소하고 이 부분을 내연차로 좀 생산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요. 다만 전기차의 인프라에 대한 구축 시점을 우리가 한 3년 정도라고 우리가 좀 추산을 좀 해본다면 아직 전기차 공급에 대한 이 이슈는 보조금 정책과 가장 밀접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의 변화 안에서 충분히 전기차의 어떤 공급량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금리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인하가 좀 된다면 저는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어떤 공급량도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 이 부분은 배터리 셀 3사에 대한 영향 가지고 보고 있고 나머지 2차 전지 부가 소재는 실적 베이스 또는 양산 캐파 관점에서 차별화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어떻게 세부적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반도체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면서 다른 반도체 업황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데 반도체 관련된 이슈 안에서는 어디를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모처럼 좀 조정을 좀 받았지만 이게 사실 차익 매물을 좀 극도로 출현시키면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기든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가 조정을 좀 받았고 우리 증시가 반도체 섹터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일부 좀 소화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3월 18일이죠. 지금 이 엔비디아의 GTC 2024에 대해서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제품 또는 전략에 대한 공개 부분에 관련돼서는 향후에 여기서 공개되는 전략과 여기서 적용되는 칩의 사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혜주 안에서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mem콘 2024죠. 반도체 학회가 3월 26일에 좀 예정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CXL D램을 좀 공개하겠다. 그래서 기술을 좀 공개하는 것인지 제품 사양을 좀 공개하는 것인지 아직 이 부분이 불명하지만 본격적으로 올해 안에는 양산 준비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XL 테마도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3월 26일까지는 그래도 순환매 안에서 계속해서 좀 수급을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힌트가 좀 있다면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조금 눌림을 주거나 조정을 받는 구간 안에서 다시금 좀 반등을 했을 때는 대장주의 수급이 좀 더 강했어요. 그래서 HBM 반도체는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고 CXL의 경우에는 뭐 네오셈이라든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좀 굉장히 좀 강했는데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유입되는 대장주 위주로 좀 공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장주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3월 26일 전까지는 그 안에서는 반도체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안에서 그럼 대장주 어디를 봐야 될까요? 지금 저는 HBM 반도체의 경우에는 사실 장비주의 공급량을 봤을 때는 수주와 좀 연동해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선단 공정 수혜주라든가 미세화 공정 결국에 HBM 반도체의 이 최대 난제는 수요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화 공정 관련주 안에서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장비주, 뭐 이오테크닉스, HPSP, 뭐 DIT 같은 종목들, 뭐 한미 반도체도 뭐 TSV 공정도 안에서 좀 들어가는 대표적인 장비주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라고 좀 생각을 하더라도 조정을 줄 때 실적 연동 관점에서는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장비주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도체 소재주에 조금 더 집중을 좀 해보자라는 어떤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ISC가 실적 기대감 그리고 사업 다각화 관점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수반하면서 최근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대덕전자 같은 그런 소재 또는 부품주에 대한 수급이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는 부분 안에서 충분히 주가의 어떤 이 수급 유입을 통해서 확장성을 좀 고려할 때 소재주도 지금부터는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반도체까지 알아봤고요. 미국 시장 개장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상황을 보니까 그리 좋지는 않은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해주고 있고 엔비디아마저도 오늘은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을까 싶었지만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다우존스가 지금 0.18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이 0.15, S&P 500 지수가 0.25%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시초 하락폭은 약간 약보합권에 대한 하락폭이기 때문에 사실 2월, 그러니까 12일 날 발표 예정인 2월 CPI 관련된 어떤 이 관망세가 좀 더 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조정은 하락에 관련된 차익 매물이 좀 소화되는 구간이라기보다는 2월 CPI를 앞둔 어떤 투자 심리가 좀 더 관망 흐름 안에서의 혼조 양상으로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낙폭이 확대되지 않는 한은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하면은 국내 네네. 증시까지도 분명히 영향을 주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6일 전까지는 좀 버티는 게 좋겠다. 그렇죠. 아마 오늘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오늘보다 내일은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좀 조정받았던 자꾸 어제와 오늘 좀 헷갈리는데요. 오늘 조정받았던 CXL 또는 HBM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오늘 일부분 하락 전환에서 상승 추이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요건도 있고 오늘 뉴로모픽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는데 해당 종목의 경우에는 오늘 일부 차익 매물이 좀 소화될 수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결국에 순환매 관점, 순환매 테마 안에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 지속적으로 수급은 차별화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좀 돌아가면서 수급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CPI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CPI 안에서는 어느 부분에 저희가 관전 포인트를 두면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헤드라인 이 컨센서스가 3.1% 정도를 좀 예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게 1월 수치와 좀 동일한데 우리가 12월 수치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선행 이 CPI, 그러니까 PC 지표가 하락했기 때문에 PPI죠. PPI, 그 선행 지수라고 우리가 보는 PPI 지표가 하회했기 때문에 1월 CPI가 좀 더 빠질 것이다. 그래서 2%대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었고 네. 막상 발표를 해보니 예상치를 좀 더 상회하면서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다행히도 고용지표의 발표 이후에 대한 흐름들 좀 봤을 때 미국 국채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근본 2월 CPI의 경우에도 전환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대체적으로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서 더 상승을 해버린다. 그럼 저는 6월에 금리 인하는 어렵지 않을까. 그 상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하반기로 이월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근본에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최근의 어떤 PC 지표에 대한 갭 차이, 그 기간 차이를 좀 우리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3.1% 정도의 시장 예상치를 좀 더 부합하는 수준으로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금요일 날 미국장 통해서 오늘장 한번 쭉 브리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증시의 경우는 엔비디아 조정을 좀 물론 있었지만 최근 어떤 이 급등세에 대비해서에 대한 낙폭은 굉장히 이게 큰 폭의 하락이다라고 좀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너무 거침없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 거래일의 어떤 조정들은 건전한 조정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 아마 종가 기준에서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다면 걱정할 수 있는 시그널이 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미국 3대 지수의 어떤 주가 추이를 현재를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2월 CPI 관련된 어떤 관망세가 좀 더 반영된 효과가 아닌가라고 좀 보기 때문에 아직 장 초반인 만큼 조금 더 관망세로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지금 GTC 2024에 관련된 모멘텀은 전 특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되는 엔비디아의 전략과 지금 뭐 선행퍼의 경우에는 뭐 72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다라는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과거에 테슬라가 퍼가 100배가 넘었었어요. 이 갭을 좀 고려해 보면 엔비디아가 과연 그렇게 또 많이 올랐을까라는 관점, 이 부분도 연동해서 본다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상승력은 아직은 조금 더 있다. 그래서 GTC 2024에 관련된 모멘텀 또는 mem콘 2024에 관련된 모멘텀도 계속해서 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빨리 제 의상색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수가. 오늘 함께해 주신 대표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